꿈나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곳 평창동 1번지는 북한산 형제봉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이 형제봉의 전기를 여러분께 모두 보내드립니다. 기운 내세요. 제가 이곳 평창동에 이사 와서 참 많은 선물을 받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예술가 이웃과 예술을 사랑하는 이웃들과의 만남은 정말 하늘이 내려준 축복 같아요. 하지만 진정한 이웃이라는 건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공유하고 너무 서로 좋은 파동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단지 물리적 거리만이 아니고요. 바로 오유경 TV의 꿈나무 구독자 같은 분들이 진정한 이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오랫동안 마음 먹고 단단하게 준비한 이곳 평창동 1번지에서 자연과 예술과 삶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앙상블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그동안 평창동 이웃들과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하이라이트로 준비해 봤는데요. 이 모습을 보시면서 과연 나다운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한번 구상해 보는 새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오유경 TV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꿈나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 집에 마실 가는 길이에요. 제가 이렇게 걸어서 우리 집에서 한 20분 정도 되는 길인데, 평창동 길도 좀 소개해 드리면서 그 친구 집으로 갈게요. 과연 누구 집일까 궁금하시죠? 여기는 어떤 집인데, 여러분, 집에 이렇게 뭔가 설치물 같은 거 해놓고 범상치 않은 집 같죠? 이렇게 평창동 집들이 멋집니다. 제가 참 가는 길에 여기 한 군데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되게 재밌는 데가 있어요. 평창동 보현 산신각이라고 보이시죠? 서울시 민속자료 제3호 평창동 보현 산신각. 많은 분들이 이 편만만 보고 지나가셨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하니까 여기를 가봤어요. 여러분한테 이 평창동 이 동네를 지키는 산신님이 사는 곳을 좀 보여드리고 아주 특별한 곳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잘 아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여기가 유적지예요. 평창동에는 곳곳에 이런 곳이 좀 있는데, 자, 보시죠. 서울시 민속문화유산 북한산 보현봉 산신을 모신 건물입니다. 안에는 호랑이와 함께 있는 산신을 묘사한 전형적인 산신구가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긴 출입이 금지돼 있어가지고 제가 들어가지를 못했고, 이 안에 있는 나무며 이 공간이 너무 좋고, 무엇보다도 여기 쉼터가 있어요.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몰라요. 자, 멋지죠? 이렇게 아름드리 큰 나무가 있고, 요 밑에 이렇게 예쁜 동그란 벤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기대서 이렇게 산신각을 바라보고 계시면,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다. 이게 쉬는 거죠. 오늘 갑자기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놀러 가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아주 흔쾌히 와도 된다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 있죠. 꿈나무 여러분들께 이 아름다운 이 집의 뷰를 보여드리게 돼서 너무 기뻐요, 제가. 자, 제가 가끔 마실 나오는 지금 너 어떻게 알았어? 지금 나 나오는 거 알고. 어디가 전화하셨잖아요. 들어오세요. 꿈나무 여러분, 제 마실 나오는 친구 집인데, 와. 아니 손님 초대 요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꿈나무 여러분,
정말 우리 이 동네 친구 중에 정말 찐이에요. 우리들 너무 좋아하는 친구 김지혜 피아니스트의 집에 왔는데 주방에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 오늘 정말 갑자기 연락하셨어요. 진짜 그러니까 아침에. 이거 진짜 잠깐 오신다고 했는데 이 많은 분들과 오시면 나는. 아니 근데 이거 네가 지금 계란 이거 한 거야? 네, 저 이제 김밥도 싸야 되고 조금 바빠서요. 언니가 저기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찍으셔도 돼. 아니 네. 여기 우리 집 소개를 아, 네. 우리 꿈나무 분들한테. 근데 이 집이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파티를 하면 우리나라 집에 간 것 같지가 않고 이런 하나하나가 너무 센스가 넘치는 거야. 이 초. 진짜 초를 많이 저렇게 깨가지고 저렇게 돼 있어요. 이 집은 절대 불을 켜는 법이 없는데 오늘 촬영 때문에 좀 불을 켜긴 했지만 네. 그- 어머 이거 와인 병을 와인병이네? 잘라서 그분이 이렇게 만드신 거야. 와 근데 이거 대박이다 이거.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블루라벨. 그러니까. 우리 김지혜 피아니스트는 너무나 이 센스가 넘쳐가지고 이거 상 차린 거 봐요. 여기 아무것도 안 있어도 벌써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게 저의 그 약간 컨셉이에요. 그치. 음식보다도 세팅에 세팅이 우리 하자. 예술이야. 그래서 이따가 상 나오면 사진 하나 찍어갖고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찍어서 보내줘. 여기 어떤 상이 지금 펼쳐지는지. 이 냅킨 같은 건 내가 냅킨을 너무 좋아해서 친구들이 다 냅킨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오너먼트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달 거 이런 거를 미리 이제 그런 거 선물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오늘 오시는 분이 사주셔가지고 오늘 내가 오늘 해준 거예요. 네. 너무 예쁘다. 이 예쁘죠? 세팅 자체가 너무 예쁘죠. 네. 이따가 밤에는 초를 또 아마 잔뜩 맞아요. 킬 거예요. 근데 사실 비싼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저의 컨셉이에요. 비싼 그릇은 근데 깨지잖아. 비싸 보이잖아. 그게 약간 저 이제 저렴하고 깨져도 되는데 아주 싸. 아 이거 뭐야 이게 좀 보자 이게 보자. 아 이거 뭐 나 없을 때 혹시 너 왕관 쓰고 혼자 공짜로 우리 이거 언니 아니 저기 뭐야 그 생일 파티 때 이렇게 진짜? 써봐. 아니 뭐 이렇게 생일 파티 때 이렇게 쓴 거예요. 어울린다. 야. 약간 개구리 왕자 같은. 그렇구나. 아니 이거 되게 유명한 작가님 건데 이렇게 작은 게 나온 적이 있었네? 큐레이터 되게 유명하신 그 이지훈 선생님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지훈이가 선물해 주신 거예요. 너무 귀한 선물이다. 그렇죠. 이거는 비엔나예요. 아 여기가 네. 우리 유학하셨던 네, 곳이군요. 저희가 20년을 살았죠 여기서. 20년이나 살았어? 20년을 비엔나에서 그래서 어디가 어디인지 다 알 수 있는 말. 그러면 포스터. 우리 김정원, 김지혜 두 피아니스트 분께서 여기서 피아노를 매일매일 한 열 몇 시간씩 치시던 그 시절의 이야기인가요? 둘 다 풋풋한 시절. 풋풋한 시절. 와, 근데 이 그랜드 피아노 있는 집입니다. 이 집. 유학 근데 시절에 이게 한 쓰던 대가 아니잖아 집에 여러 대잖아. 어쩔 수가 없죠. 둘 다 피아노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와 피아노도 너무 멋있어. 피아노는 이렇게 관리를 잘하면 또 익어가는 소리가 따로 있다면? 근데 안에를 계속 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소모품이어가지고 이거 다 몇 번 다 갈고 뭐 이게 손 보고 뭐 이렇게 해야지 유지가 돼요. 아 이렇게 돼 있어 피아노. 그래서 요렇게 피아노 원래 덮개도 이것도 선물 받았어. 어머, 이름 써가지고. 와. 나 클래식이라는 그 이런 그거 만드시는 분인데 아니 이거를 이름을 새겨가지고 주신 거예요. 수 넣어가지고 지혜 김 써있잖아. 예쁘죠? 너무 예쁘다. 아니 그리고 여기 장마리아 작가님 작품도 이 집에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있지. 쉬운 색이 아니거든. 그쵸. 이 두 가지 색 배치가. 근데 너무 근사하고 위에 저것도 너무. 층고가 이게 얼마인 거야? 거의 뮤지엄급의 층고인데. 아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봐라 5m는 된다. 5m는 된 거야. 되는 것 5m는 같아요. 돼. 와, 그치. 집이 층고가 5m라니. 아니 누가 와서 저기 유럽 교회 갔다고 이게 길어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이게 긴 게. 그 오스트리아 우리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니네 집은 교회냐? 어찌 빈 교회냐? 막 이러더라. 근데 동선이 되게 좋지 않아? 이 느낌이? 여기에 식탁 있고 피아노 있고 소파 있고. 이 집을 정말 구할 때 무조건 우리는 피아노 위주였으니까 연습이 되는 그치, 거. 그치. 혹은 여기는 이렇게 좀 하우스 콘서트 하기 좋겠다. 뭐 이런 거만 봐서 사실 다른 거는 뭐 저희가 딴 생각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실제로 하우스 콘서트 여기서 자주 하지? 진짜 많이 해요. 했었지. 진짜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하지. 지난번에 한번 저녁에 너희 집에 와가지고 저녁 먹고 와인 마시고 너가 연주도 해주고 우리 음악도 좋은 거 듣고 했잖아. 진짜 천국이 따로 없었어.
이 내부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아름답지만 이 집의 진짜 최고는 여기거든. 이걸 안 보면 안 돼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집의 공간. 원래 여기가 이 앞에가 이렇게 나무가 울창하지 않았어요. 그 10년 동안 자란 거야. 점점점 우리 집을 뛰어넘고 있어. 얘들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의 고민인데. 근데 여기 있으면 숲 속에 있는 느낌이야. 그리고 너희 집이 왜 겨울에 여기를 올리잖아, 네가. 겨울에도 너무 예뻐. 너무 예쁜 거야, 겨울에 그 예뻐요. 장면이. 아, 정말 이런 집인데. 뭐 겨울에는 스위스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여기 왜 눈 오면 우리가 와인도 여기다가 박아놨다가 그러니까. 그때 그거 이렇게 자연으로 어. 이렇게 힐링했었어 우리.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항상 뭐 브런치 이렇게 하고 거의 와인 바깥에 넣고. 있어요. 시원해지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김지혜 씨 인스타 팔로워들은 그거 보는 낙에 그게 올라오면 너무 좋아하고 그 사진 올라오면 너무 조금. 좋아하고. 아, 너무 좋다. 네. 날씨 시원해지면 언니 꼭 놀러 오세요. 좋아요. 나는 사실 너 처음에 유튜브로 봤거든. 김정원 씨랑 너랑 나와서 인터뷰하는 모습으로 처음 너를 봤는데 피아니스트인데다가 깍쟁이인데다가 아주 우아하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말을 안 하고 있어서. 너가 이런 성격인지 정말 몰랐는 거야. 너가 정말 너무 털털하고 그쵸. 그리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말할 너무 수가 좋아하고 없지. 맞아요. 이렇게 막 음식 해가지고 남들 먹이는 거 너무 맞아요. 좋아하고 이런 건지 몰랐단 말이야. 그리고 또 너한테 너무 좋았던 거는 네가 너무 음악을 사랑하고 자라나는 꿈나무들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은 거. 장난 아니지. 정말 맞아요. 그치? 정말 너무 예뻐.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릴 때 가르쳤던 아이가 이번에 이제 걔는 이제 지금 30살인데 걔가 왜 그 인디애나 음대 교수 됐다고. 너가 너무 미국 좋다고 음대 많이 교수가 알려서. 된 거야. 정말 너의 제자가? 이제 제자가 아니, 어릴 네 때 제자가 가르쳤던 벌써 제자. 30이 되는 내가 거야? 어릴 때 가르쳤죠. 그러니까 걔는 이제 초등학생이었고 그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6학년 때쯤 왔던 친구인데 이 아이가 내가 자라나는 걸 본 거야. 결국 그러고서 잘 되기도 했지만 계속 난 옆에서 이제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 막 이렇게 어쨌든 뭐 아는 사람들한테 소개 쫙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지원도 좀 받게 해주고 여러모로 나로서는 애를 썼는데 그 결실이 딱 이렇게 이번에 이제 그 진짜 좋은 음대 미국 음대 교수 되는 거 정말 쉽지 않았는데 교수가 된 거지. 교수가 됐어. 그래가지고 아 이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크면 되겠구나. 약간 이게 좀 길이 좀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좋더라. 너가 연주자로서도 정말 오랫동안 유학을 하고 연주자로서도 꽃을 피웠지만 지금 또 제2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후학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정을 다해서 막 그렇게 도와주려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 좋죠. 아무튼 나는 이 부부가 너무 보기 좋은 게 김정원 씨는 어찌됐건 계속 연주자로 활동을 하니까 그것도 얼마나 힘든 일이야. 하루라도 피아노를 안 치면 손이 굳는다며 피아니스트들은 매일 열심히 연습하는 거를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우리 지혜는 그렇게 또 후학들을 위해서 그렇게 따뜻한 엄마같이 그렇게 하는 게 저희 꿈이에요. 아무튼 오늘 내가 갑자기 들이닥쳤잖아. 이 언니가 나들이 오듯이 그냥 그러게요. 와가지고. 아니 나 네. 이거 하나 부탁해도 돼? 뭔가 여기 앉으셨으니까 우리 꿈나무 구독자들을 위해서 연주 한 곡 부탁해도 될까? 지금 뭐를
중간에 떼어 먹고 뒤로 갔습니다. 꿈남 여러분, 네. 뭐랄까. 저는 진짜 평창동에서 예술로 충만한 삶이라는 걸 우리 지혜 집에 와가지고 더 많이 느끼고 있는데, 여기 드라마가 아니라 리얼 라이프를 그렇게 예술과 함께하고 네. 있는 우리 김지혜 피아니스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혜, 우리 오유경 TV에 오면 마지막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오유경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요. 아니, 예. 이 공간 예. 굉장히 예쁘네요. 건축가님이 나중에 와보시고 너무 이게 내 좋으셔가지고 작품이란 말이냐. 내가 이렇게 잘 지었단 말이야 저기에 막. 관장님의 이제 집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의 중요한 작가들의 작품과 이런 조각들이 다 있어요. 진짜 눈이 보배신데 그 안목은 어떻게 좀 배울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여기는 평창동에 정말 숨은 보석 같은 집이에요. 집이기도 하고 갤러리이기도 한데요. 제가 평창동 1번지 아트센터를 준비하는데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아름다운 선배님이라고 해야 되나? 이웃사촌이십니다. 여러분이 평창동에 오면은 꼭 한번 들러보실 만한 곳이어서 오늘 꿈나무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곳은 서용선, 옥승철 두 작가님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 이 미술계에선 정말 떠들썩한 화제입니다. 굉장히 이제 미술사에서 중요한 서용선 작가님과 또 떠오르는 별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인기 있는 옥승철 작가님의 2인전이거든요. 한번 들어와 보시죠. 와, 진짜 여기 공간 예뻐요. 이 집에 들어서면 이 천장에 네모나게 뚫린 하늘이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서용선 작가님과 옥승철 작가님의 작품 두 개가 딱 2인전이 마침 있네요. 두 분 다 어떻게 똑같은 이런 그린색의 바탕으로 초상화를 그렸는데, 옥승철 작가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이 서용선 작가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2인전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창동 오시면 누크 갤러리 꼭 들러보세요. 야, 이게 지금 옥승철 작가 작품이고 서용선 작가님이 옥승철 작가의 그림을 다시 한번 똑같이 그리신 거예요. 서용선 작가님 항상 그린 날짜를 이렇게 쓰십니다. 와, 이건 정말 멋지다. 안녕하세요. 왔어요, 저희. 안녕하세요. 네. 네. 누크 갤러리의 조정란 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아름다우시죠? 오늘 이렇게 제가 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 네. 이 누크 갤러리 네. 평창동의 숨은 보석 같은 공간도 소개해드리고, 또 무엇보다 네. 우리 관장님의 그 높은 취향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마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안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좀 그럴까요? 지금 안내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예. 네, 자 여러분 가실까요? 네. 저 그림 못 봤던 건데? 예, 저 그림은 네. 이광호 작가라고 네네. 극사실화를 그리는 작가예요. 그래서 이 어. 작가는 저 보시면 볼 하나하나를 다 페인팅으로 세필로 그린 네. 작가예요. 그래서 와, 최근에는 늪이나 덩쿨 이런 작품을 그리는데 굉장히 컬러풀하게 꽉 예. 채워서 꽉 채워서, 하시는 작가님. 예, 맞습니다. 네네. 여기 보시면 예, 공예 작품들이 있는데 이건 너무 너무 귀엽다. 귀엽다. 그거는 이제 작품은 아니고 아트 상품이에요. 상품이요? 예, 그러니까는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네. 예전에 그 줄리안 오피 전시할 때 아트 상품으로 이렇게 배포했던 거예요. 그냥 배포했었다고요, 이거를? 예, 그래서 제가 저걸 우편으로 받고는 너무 오. 좋아서 여기다가 모아놨죠. 아닌데 관장님 어떻게 이렇게 잘 정리를 됐었죠. 잘 해놓으시는 거예요? 뭐 정리가 취미입니다. 세상에. 아니, 예. 이 공간 예. 굉장히 예쁘네요. 식사할 때. 예, 저도 저- 여기서 한번 같이 차를 마시고 차 한잔 마신 적 예, 있지만 그렇죠? 너무 아늑하고 좋아요. 예, 지금 이 공간이 워낙은 주택이 요 안에까지 있었는데 아, 저쪽을 이렇게 늘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 저희가 이 건물이 워낙은 갤러리가 아니었어요. 아. 아니었고 이제 첫 번째 주인이 네. 조각가였어요. 조병수 선생님이 조병수 선생님, 예, 조병수 건축가님. 건축가님이 예. 초기에 지으신 거예요. 한국에 공부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2000년도에 지으신 초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건축가님이 나중에 와보시고 너무 이게 좋으셔가지고 내 작품이란 말이냐. 내가 이렇게 잘 지었단 말이야 초기에 막 그리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 너무 잘 사용하고 계셔서 그래요. 그것도 이 쓰는 있는 것 사람이 같아요. 이렇게 네. 멋있게 하고 사시니까 건축가 입장에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언제쯤 이렇게 될까요? 아유, 충분한 소질을 갖고 계시고 네. 자, 올라가시죠. 올라가세요. 여기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주거 공간이 펼쳐지는데,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앤틱이 놓여 있는. 네, 이게 정말 너무 멋있다. 이게 언제 거예요? 스티클리라는 미국의 가구 와. 회사에서 제작한 네. 가구인데 네. 그 윌리엄 모리스라고 디자인 운동이 1900년대 초에 있었어요. 네. 그때 저 체어가 유명한 의자예요. 그게 저게요? 모리스 체어라고 해서 아.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것만 남기고 장식적인 것을 제거한 아주 미니멀한 그런 의자를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미션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미션 약간 종교적으로 금욕주의적인 굉장히 예. 미니멀하면서도 나무의 아름다움이 살면서도 그대로 살아나죠. 컬러도 너무 멋있고요. 천은 이제 그 칼라나 가죽이나 천은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네. 저는 좀 미니멀하게 단색으로 했는데 저게 리클라이너예요. 그래서 뒤에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어서 그 구멍을 옮길 때마다 더 넣을 수도 있고 더 진짜요? 쓸 수도 있고 아, 이게 기능도 있는 거예요? 예, 요즘 아. 기능적이지 않고 이렇게 예. 이게 못 없이 이 나무로 예, 이었나 그렇죠. 봐요. 근데 저희 가구가 다 그 시리즈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 오래 살았었는데 네. 그때 하나씩 모은 거예요. 한꺼번에는 못 사고 세일할 때마다 와. 하나씩. 예. 아니 근데 사실 앤틱도 정말 많잖아요. 예. 뭘 선택하느냐가 취향인데 너무 근사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서 아 진짜 눈이 보배신데 그 안목은 어떻게 좀 배울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이 집에 맞춰서 꼭 사신 것 같아. 미국에서 잘 사신 어울리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주택이다 보니까 네네. 이 층고가 이제 아파트보다 좀 높잖아요. 층고도 높고. 그리고 이제 박공 지붕이라서 네. 상당히 건축가분이 이 예술적으로 네. 잘 디자인하셨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이쪽이 쫙 높게 예, 지나가고 좋은 세상에! 게- 예. 이 뷰 봐.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그 소파에 앉아서 네. 보시면 아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닫았구나. 이 자리군요. 예, 딱 보이네. 보현봉이 보현봉이 딱 보이네요. 딱 보입니다. 네. 와. 그래서 주택 2층에 창문을 보시면 다 수평으로 네. 가늘게 디자인돼 있는데 예, 가로로. 그것이 이제 마치 액자같이 이 주변의 환경을 앉은 자리에서 사진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창문 디자인 돼 있어요. 진짜 너무 좋다. 아, 이 집의 모든 것이 진짜 보물인데 이것도 굉장히 특이해요. TV 룸. 예, 저것은 1910년대에 미국의 뉴욕에서 어떤 그 상점에서 쓰던 수레예요. 수레에서 저 손잡이에 저 선반을 얹을 수 있었나 봐요. 그 물건 저게 이제 바퀴가 달려요. 예, 쇳덩어리로 바퀴가 달려 있는데 네. 그럼 이거를 진짜 끌고 다녔던 그렇죠. 실제로 사용했던 수레예요. 와. 그거에다가 이제 제가 유리판을 얹어서 저희가 세상에. 1990년대 그 공부할 때 저희 남편이 공부를 했었는데 네네. 공부할 때 없는 돈에 모았던 전축을 기념으로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교수님이시잖아요. 예, 그 교수님 월급이 뻔한데 그래도 그거를 쪼개쪼개 모아서 이런 좋은 컬렉션들을 다 하셨다는 하나하나 게 몇십 년에 걸쳐서 진짜 너무 멋진 집이에요. 그리고 아, 여기는 뭐예요? 요 작업부터 보시면 아, 네. 그 임충섭 선생님 아, 수- 이건 진짜 너무 네, 근사하다. 다니시면서 주순 나무 토막이라든지 네네. 저런 쇳덩어리라든지 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드시죠. 아. 근데 그 옆에 조각 작품이 그 컬러도 그렇고 저 못
그림의 모퉁이에 있는 그 쉐입이 너무 비슷해서 같이 걸어놔 봤어요. 아, 이 작가님을 특별히 좀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네, 여러 작품을 소장하고 제가 계시네. 이런 단색화적인 이런 약간 미니멀하면서도 좀 사색할 수 있는 그런 작품도 상당히 좋아하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제가 저울을 좀 모았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네. 저거는 다 우체국에서 쓰던 저울이에요. 아, 그럼 뭐 편지무게, 소포무게 이런 거예요? 우편물들. 그래서 보시면 저 눈금마다 가격이 쓰여 있어요. 뭐는 얼마, 뭐는 얼마 해서 그 가격이 쓰여 있어서 그 시대의 물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저울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기록을 남기는 와. 그런 사물이 되겠구나 해서 저울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또 어떻게 저울을 모을 생각을 하셨을까? 이 실생활에 쓰는 물건인데 네.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아. 그런 아이템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앤틱 가게 가갖고 쭉 있으면 예. 저는 예쁜 줄을 몰랐을 것 같아. 근데 관장님 눈에 이게 예, 보이시는 너무 거지.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다 놓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그쵸. 네. 아니 여기는 예. 손주를 위한 예. 공간. 저희가 손주가 생기고 나서부터 미국 갈 때마다 네. 저런 빈티지 토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많이는 안 모았지만 토이도 빈티지. 예, 다 1920년대 저런 틴이라고 그러죠. 양철로 만든 틴 토이들이 많아요. 네. 우리 손자가 와서 맨날 끌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부딪혀도 망가지지도 않고. 아니 예. 지금도 갖고 놀 수 있어요? 예, 그럼요. 그래서 우리 손자는 오면은 이거부터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세상에. 뱅글뱅글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끌고 다녀. 온 동네를 끌고 다니고. 아이 눈에도 예쁜 게 예. 좋으니까. 지금 이것도 끌면은 이렇게 소리도 나요. 어머.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모서리를 네. 이렇게 의자를 하나 놓고 그렇죠. 사이드 테이블을 놓고 여기 작품 하나 거니까 아주 근사한 공간이 또 그렇죠. 탄생을 앉아서 하네요. 책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정말 최고의 안목이 최고야. 최고의 책. 네. 여기도 잠깐 들어가도 예, 되나요? 그럼요. 와. 여기도 보시면 우와. 예. 여기에도 중요 작품들이 많이 예, 있네요. 맞죠. 서영선 여기는- 작가님 것도 많이 갖고 그렇죠. 계시고. 예, 서영선 선생님의 초상화와 서영선 선생님의 콜라주 작업하고 서영선 작가님 걸 꽤 많이 갖고 계시네요. 예, 저희가 요번에 전시가 거진 4번째 하는 전시. 그래서 그 전시 때마다 한 점씩 제가. 아휴, 이거 미싱 써보세요. 저희 엄마도 이걸 오랫동안 맞아요. 갖고 계셨는데 예. 여기서 보네. 이게 기름 예. 치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맞습니다. 와, 이것도 모으셨네요. 예, 너무 이뻐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 네. 이런 재봉틀이 다 너무 집집마다 흔했어. 있었거든요. 집집마다 너무 흔했어.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했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조그맣게 이쁘게 디자인해서 나오니까 어.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갖다 버렸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이게 너무 예쁘고 예. 성냥갑도 네. 아리랑 성냥갑. 옛날에 흔하디 흔했지만 예. 지금은 찾을래야 없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리랑? 예. 아리랑 성냥. 이렇게 보면 네. 그런 약간 역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우리의 삶의 이렇게 발자취를 볼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보이면 이게 구입하고 싶어지는 거죠. 예. 진짜 이거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지 이 취향은. 예.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면은 이 네. 작품이 있어요. 네. 이 작품은 네. 홍승혜 작가라고 아. 상당히 또 앞서가는 분이세요. 아. 그래서 요 계단에 이 난간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야. 것 같아서 그걸 또 맞추신 거네. 거기다 걸었어요. 네. 그리고 이 난간도 뭔가 직선형의 그런 느낌들인데 이 직선의 홍승혜 작가 작품하고 좀 잘 너무 어울리는데요. 잘 어울리죠. 그리고는 이제 요 작품을 보시면 이거 최근 작가 예, 오종 작가인가? 오종이라는 그쵸? 맞습니다. 예, 예. 예. 오종 작가의 작품인데 오종 작가가 저희 갤러리에서
한 7, 8년 전에 전시를 했었어요. 완전 초기에 예. 했었군요. 처음으로 한국의 갤러리에 소개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크 갤러리 전시를 허투루 보면 안 돼. 늘 와서 자세히 봐야 돼. 집이 정말 완전히 예. 집 자체가 작품이네요. 이 모든 오브제와 작품과의 네. 이 마리아주라고 하나 이게 완전히 진짜 네. 와. 여기도 이제 보시면 저희 오유경 TV에 나왔던 강홍구 작가님의 미키네 집인데요. 제가 이 관장님 댁에 와서 강홍구 작가를 사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작품 설명도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시립미술 예, 아카이브에서 그쵸. 강홍구 전시를 하게 돼서 예. 또 작가님을 인터뷰하는 한 계기가 됐던. 그렇죠. 네, 네. 또 여기서 건축가님을 네. 한 번 더 칭찬하면 네, 네. 저 앞에 보이는 네. 풍경이 저게 북악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항상 침대에 눕거나 네. 의자에 앉았을 때 저 아. 보이는 산의 산세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딱 누웠을 때 네. 멋진 뷰가 보일 수 그래요. 있도록. 네. 그리고 저기 앉아서 보시면 네. 또 북한산의 보현병이 여기서요? 예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이 상당히 예. 생활 시선에 맞춰서 창문의 위치를 다 살게 하셨네요. 이 집 처음 봤을 때 네. 정말 흥분의 도가니였거든요. 오늘 우리 꿈나무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이 집 보면서 저렇게 높은 우아한 취향을 가진 분이 있구나 아마 다시 한번 느끼셨을 텐데 평창동 오시면 누크 갤러리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토요일까지. 오픈하시잖아요. 예, 일요일 월요일은 쉬고요. 네. 화요일.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든지 와서 여기 사는 공간은 아니지만 전시 공간 이렇게 둘러보시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우,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도. 꿈나무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예요. 너무 멋진 공간 오늘 보여드렸죠? 네, 누크 갤러리 편 여기서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꿈나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후배 아나운서인 서현진 아나운서와 함께 아주 특별한 공간에 왔는데요. 오늘 우리의 방문을 반기듯이 진짜 눈이 너무 예쁘게 예뻐요. 이거 진짜 그림이다. 그치? 이 공간이 오늘 그래서 특별히 예쁜 것 같아. 오늘 우리 서현진 아나운서를 여기에 초청한 네. 이유는 너가 평소에 네. 굉장히 뭔가 내적인 평화나 이런 거, 고요함 이런 거 추구하는 게 언니가 화가 인스타에서 많아서. 많이 화가 많아서. 너가 요가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네. 그런 걸 추구하더라고. 그래서 너를 맞아요. 여기를 소개시켜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 감사해요. 진짜 너무 딱 들어오자마자 이런 공간이 서울 시내에 존재했단 말이야. 그 생각했어요. 꿈나무로 여기는 어디냐면요. 우리나라의 명필이자 국필하면 누가 떠오르죠? 한석봉. 나도 그랬어. 여기를 알기 전에는.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 근현대의 서예가의 명필, 그 이상 국필이라고 호칭이 오. 되는 일중 선생의 생전에 살던 생가인데 네. 거기가 지금 기념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여기 관장님과 함께 우리 좀 둘러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갑자기 반갑습니다. 불러가지고 놀라신 것 같아요. 관장님 저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관장님은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그 일중의 집 보현제 운영하고 있는 김현일이라고 하고요. 그 일중 선생님의 손녀예요. 아, 김현일이라는 네, 이름이 네. 좀 남자 이름 같으시죠? 아, 네. 저도 딱 그 느낌. 그치. 이름이 범상치 않은. 아, 그래요? 근데 너무 멋지다. 아, 네. 원래 돌림자는 남자한테만 주는데 네. 이제 저한테도 돌림자를 주셔가지고 오. 본의 아니게 조금 이름이 이렇게 중성적으로 됐어요. 야, 그래서 큰일을 하시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 기념관이 다 이 관장님의 손으로 다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곳인데 지난번에 왔을 때 관장님한테 듣고 감동받았던 게 여기가 지금 평소에 빈 곳이잖아. 사람이 네. 살고 자는 곳이 아닌데 너무 온기가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시냐 이렇게 깔끔하게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지금도 풀 다 뽑고 잡초.
청소 바닥 청소 막 네네, 정말. 와. 그거를 따님도 아니고 손녀딸이 아니 어머니가 너무 효녀를 두셨어요. 아. 할아버지도 그러시고 할아버지와 같이 여기서 사신 거죠? 네, 맞아요. 추억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제가 뭐 관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 한다기보다는. 그쵸. 네네. 그 할아버지 글씨 중에 좀 대표적인 거 저희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와, 이 계단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것도 너무 예쁘지 않아? 공간이 별로 넓진 않은 건데 정말 어. 알차게 예쁘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대박, 대박. 아, 이쪽이 무슨 산이죠? 아, 이게 북악산. 이거 북악산. 네. 아, 여기가 북악 스카이웨이가 지금 보이는 뷰구나. 네. 정말 약간 소름 돋는 느낌이에요. 너무 어떻게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답지? 와, 앞에 이 병풍 글씨도 정말 대단한데요? 네, 이제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1층의 집 보현제, 이 보현제랑 가장 관련이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아,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할아버지가 집에서 바라본 그 정원 사계의 풍경을 본인이 직접 시로 쓰셔서 글씨도 쓰신 그 8폭짜리 병풍이에요. 그렇구나. 네, 이제 하나 읽어봐봐. 아침이면 내란 듯 버젓하다. 제가 한 문자를 못 읽어가지고. 신세대시잖아요. 순간 사이사이 신세대시잖아요. 아니, 한문 없는 것도 많은데. 힘들다. 뭐라고 읽어야 되나? 아, 시업 삼방 색이니. 네네. 아, 무슨 뜻이에요? 시업상. 시업 사실 이 작품은 여기서 쓰신 건 아니고 여기 이사 오시기 전에 사시던 집에서 쓰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사시던 집 이름이 여기가 보현제인 것처럼 시업삼방이었어가지고 네, 그 시업삼방의 어떻게 보면 내역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첫 폭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할아버지 글씨 중에 후세에서도 굉장히 이제 극찬하는 것 중에 우리 한글을 좀 새롭게 네. 한글 서체를 만드신 게 있잖아요. 네네. 그게 어떤 거였죠? 그 한글 독특한 본인만 이제 한글 서체를 만드셨는데 그걸 한글 고체라고 본인이 또 이름을 지으셨어요. 네. 근데 그 한글 고체라는 게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이런 거 보시면은 보실 수 있는 옛날식 그 한글 모양을 좀 한문 필획을 녹여가지고 본인만의 이렇게 스타일로 쓰신 그런 글씨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활동하셨을 때가 이제 해방 후인데 그 해방 후만 해도 한글 이렇게 쓰는 법이 궁체 정도밖에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이런 쓰는 법을 좀 정리를 하셔서 좀 한글 쓰는 법을 다양화를 하신 거죠. 아, 그게 대단한 거거든. 캘리그래피. 캘리그래피 네. 선구자이시고. 그렇지. 또 다른 작품도 아, 네. 보여주세요. 이제 뒤로 이동하실게요. 우와, 여기 또 뭐야? 와. 뭔가 이게 지금 그 중요한 글씨 같은데? 그러게요. 아,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여기 전시된 것 중에 이 보현제에서 쓰신 작품이에요. 아, 네. 보현제에서는 글을 많이 안 쓰셨어요? 네, 93년인가 이제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셔서 그렇게 여기 오시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글씨를 많이 못 쓰셨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서 쓰신 거기도 하지만 또 97년 절필하신 해에 쓰신 작품이라 더 거의 의미가 마지막 있는 작품. 네네. 그렇구나. 아, 그래서 그런지 뭔가 글씨가 자꾸 흔들린 느낌도 있고. 네, 네. 그렇지. 좀 그런 거죠? 네네. 저렇게 장글씨 같은 거 보시면 그러니까, 네, 그치. 붓이 이렇게 잘 안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쓰시는 걸 직접 본 작품이기도 하니까요. 더 그때 한 8살 막 이럴 때. 네네, 그쵸.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가 이게 내 마지막 작품이다 하면서 쓰셨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근데 제가 그 나이 때만 해도 할아버지가 약간 치매도 같이 오셔서 그 정신이 명료하진 않으셨는데 항상 이제 본인 생활 패턴을 어떻게든 유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쓰신 작품이라 네네. 그 쓰시던 모습도 기억이 나고 네. 그렇구나. 혹시 저게 무슨 글귀인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여운공락이라고 해서 운율과 함께 즐거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운율과 함께 즐거워하나. 네, 인생을 좀 그렇게 살아라. 네, 네. 음악가처럼 즐겁게. 즐겁게 살아라 이런 뜻이다. 올해 우리 저거를 뭔가 모토로 네. 하면 좋을 것 좋아요. 같아. 그치?
너무 막 아등바등 살기보다는 조금 인생을 즐기듯이 네. 그렇게 살아도 가는 곳이 똑같다. 너무 감동적인 작품을 두 아. 개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우리 이제 한번 쭉 돌아보고. 책들도 되게 많은데요. 이거는 할아버지가 나온 책들인가요? 아, 이 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책 제목을 저희 할아버지가 쓰신 글씨를 거예요. 쓰신 네네. 책 제목이 다 할아버지 글씨체시구나. 네네. 근데 글씨 정말 예쁘다. 귀여워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뭐 워드나 네네. 한글 이런 데서 이 글씨를 혹시 쓸 수 있나요? 우리도 사용하고 싶은데. 그 만든 게 있기는 한데 지금 일반에 유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야, 이런 거 유통되면 되게 좋겠다. 카톡 메시지. 맞아. 글씨체. 일중체. 인증체. 그냥 할아버지 글씨가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볼 수 있는 곳에 있었어. 네. 오, 어디요? 경복궁 가시면 요 건축문이 이제 저희 할아버지 글씨고요. 그리고 사직단 현판도 보실 수가, 그것도 이제 쓰셨고, 우와. 또 동호대교 그 들어가실 때 동호대교도 네네, 쓰셨어요? 네, 그것도 나 이제- 한강대교 쓰셨다는 거는 알고 있어. 아, 네네. 한강대교. 한강대교도 쓰시고 동호대교도 쓰시고. 그거 할아버지 글씨신 거야? 네네. 군데군데 할아버지 글씨가 있으면 되게 기분이, 그러니까 뭐 그게 너무 자연스럽긴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 글씨네? 그냥 동호대교 지나면 그런 거 하면 반갑죠, 그냥. 되게 네네. 그렇죠.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많이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알고 보니까 국필인 이유가 있었던 거야. 중요한 글씨는 다 일중 선생이 쓰셨구나. 쓰신 거야. 네. 자, 우리 하나 더 작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 있어서 내가 그건 특별히 좀 소개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거든. 이 작품은 내가 우리 관장님한테 꼭 좀 우리 꿈나무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네. 싶다고 해갖고 이거 봐봐. 요거 좀 읽어주세요. 이게 할아버지가 네, 손주들한테 보낸 편지라면서요. 네, 맞아요. 그 저희 아버지가 잠깐 주재원으로 해외 나가 계셨어가지고 그때 이제 유독 그렇게 편지를 많이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재년 내외에게 그간 전화로 직접 음성을 들었으니 무슨 말을 할 게 있으랴. 내 글씨나 보고 반겨하기 바란다. 1월 15일 부 상이라 용이라 1살 더 먹었니 잘 자라고 공부 잘하여라. 할아버지 일종. 일종. 아니 근데 이거하고 글씨가 다르게 쓰셨네요? 네네. 아들에게 손자에게. 네, 아들은 이제 흘렸어도 잘 알아보니까 그냥 흘려 쓰시고 손주들은 흘렸으면 보기가 힘드니까. 근데 왜 하더라고요. 현일이는 없어요? 아 제가 태어나기 전에 아 그럼 오빠 두 분이에요? 네, 제 오빠도. 아 그렇구나. 요것도 한번 또 읽어봐 주실래요? 네. 제야 내외에게 같은 네. 전일 붙인 편지 보고 든든하였으며 그 사이 어느 만큼 정돈된 듯하니 다행이다. 앞으로 편지 자주 하고 아이들 사진 좀 붙여라. 할 말 많으나 이만 그친다. 6월 10일 아프. 네, 아버지. 상이라 용이라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씩씩하게 잘 자라라. 보고 싶다. 두 번이나 하시고 할아버지. 귀여워. 할아버지. 야, 나 할아버지라고 네. 쓰셨네. 보고 싶다를 두 번이나 쓰신 거 맞아요. 보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으셨죠. 아니 근데 여기에 우리 현일이는 빠졌는데 막상 할아버지 기념관은 우리 막내 아, 현일이가 지키고 있는 이거 너무 할아버지가 든든하고 예뻐하실 것 같아요. 네. 할아버지가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사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제가 철들 무렵부터 이제 병이 좀 악화되시고 치매도 좀 같이 오시고 하셔서 그렇게 막 개인적인 추억이 많지는 않아요. 이제 항상 멀찌감치 이렇게 잠꼬대처럼 이제 그 모점 깔고 글씨 쓰시면 그거 멀리서 지켜보고 근데 그런 게 이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제가 관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오늘 감동적인 감동적이네. 시간이었던 그랬던 것 같아요. 꿈나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창동의 아름다운 가을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서요. 바로 이곳
EN 갤러리 카페인데요. 제가 이곳을 처음 알게 된 것은 평창동 살기 전에 한 5년도 넘은 이야기 같아요. 그때 평창동길 산책하다가 이 동네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 너무 궁금해하고 또 부러워도 하면서 이렇게 길을 걷고 있었는데 EN 갤러리 이 카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에 이끌려서 이곳을 들어가게 됐거든요. 여러분도 함께 같이 가보시죠. 이 내려갈 때 이 경치가 너무 좋네요. 오늘 특히 단풍이 많이 물들어가지고. 자, 제가 이 멋진 간판에 이끌려서 이곳을 들어오게 됐는데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 좋죠. 얼마 전에 친구들하고 이 공간을 왔는데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EN 갤러리 대표님의 감성이 정말 돋보이는 공간이 저는 여기였어요. 처음 왔을 때 이 카페 분위기도 좋았지만 여기에 놓여 있는 콜렉팅한 이런 오브제들을 보면서 와, 취향이 정말 너무 좋은 분이시구나를 생각을 했거든요. 부엉이 보세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런 정말 작은 도기들은 일본 작가의 도기들인데 영국에 스튜디오가 있다고 해요. 와, 정말 갖고 싶다. 이 파란 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때 여기서 이제 커피, 드립 커피가 만들어지는데 꿈나무 여러분, 제가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 맛을 좀 아는 사람인데 여기 이 EN 갤러리 카페가 여기서 아메리카노 찾으시면 안 돼요. 여기는 드립 커피만 있거든요. 메뉴가 아주 간단합니다. 핸드 드립 커피, 그리고 커피가 아닌 건 뭐 블루베리 에이드, 그다음에 차, 하우스 주스가 있는데 커피 맛이 정말 좋아요. 좀 이른 시간에는 저는 핸드 드립 커피 마시고 조금 늦게 왔을 때는 여기 디카페인 커피로도 핸드 드립을 해주시니까 이제 그걸 먹고 하고요. 여기 케이크가 정말 맛있어서 집에 있으면 생각나요. 그래서 일부러 막 친구하고 약속을 잡아가지고 여기로 오는데 여기 당근 케이크하고 치즈 케이크, 또 뭐 레몬 케이크도 있고 바나나 케이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도 오시면 꼭 한번 맛보시길 바라고요. 이곳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시간이 진짜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고 항상 즐거워요. 그래서 저는 평창동에서 약속을 잡으면 식사를 하고 꼭 여기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만남을 좀 마무리하는 편인데 이 카페는 삼색 매력이 있어요. 공간이 이곳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간이 두 곳이 더 있는데 그곳이 아마 여러분 더 놀라울 거예요. 같이 한번 가시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단풍이 한창 들기 시작한 북한산. 쫙, 저게 형제봉인가? 아무튼 암석이 많은 북한산, 저쪽은 북악산, 이렇게 산을 다 볼 수 있어요. 여기 오면 평창동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다 볼 수 있어서 정말 전망이 너무 좋은 곳이고, 요 의자 혹시 아이고 어디서 본 듯한 공간이다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희 동네에 그 홍진경 씨가 사는데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홍진경 씨가 이 자리에서 유튜브를 찍었더라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카페라고 하면서 저도 이 카페를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 자리에서 커피 마시면서 방송을 찍었던데 거기가 바로 여기예요. EN 갤러리. 네. 저도 아주 좋아하는 곳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막 급하게 서두르는 일도 없고 그냥
그냥 순리대로 한다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좀 적은 편이에요. 근데 예전에 제가 정말 소망이 이렇게 평일날, 주말 말고 평일에 이런 좋은 카페 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여유를 즐겨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소원 성취한 것 같아요. 예전에 막 워킹우먼으로 일할 때는 그럴 기회가 전혀 없었잖아요. 어쩌다가 촬영 때문에 이런 곳에 오게 되면 여기에 앉아서 담소 나누면서 이렇게 자연을 즐기고 차 한잔 마시는 분들이 그렇게 부러웠거든요. 오늘 소원 성취! 소원 성취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아무리 바빠도 그 바쁜 와중에 이런 공간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릴렉스도 하고 또 영감도 얻을 수 있고 또 힐링도 되니까 이 공간을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먹습니다. 짜잔! 너무 멋있죠? 와, 서울시내 이런 공간이 어디 있어요? 너무 예뻐. 어디 앉을까? 예. 커피 포트도 너무 센스 있게 예쁜 거 하셨다. 이런 거 어디서 사시는 거야 도대체? 여기 드립커피 진짜 맛있거든. 제가 이 드립커피를 좋아하는 게 보통 이제 커피 맛있게 하는 집 가면은 커피에 좀 신맛을 많이 넣는데 제가 그 바리스타 할 때 제 은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신맛이 안 나고 우리 약간 좀 구수한 스타일로 커피를 만드는 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이 커피가 산미는 살짝 있지만 그 구수한 맛이 더 많아요. 너무 시지 않고. 너무 신맛의 커피를 자꾸 마시면 위가 좀 쓰린 경우가 있잖아요. 예전에 커피 테이스팅을 너무 많이 하고 다녀서 한 번은 위 통증이 와가지고 좀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커피를 열심히 마시고 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커피 맛이 딱 좋아요, 지금. 맛있다. 그리고 평소에는 사실은 케이크는 잘 안 먹는 편인데 이 집 케이크는 너무 맛있어서 약속 없으면 약속 만들어서 여기 와야 돼요. 한참 이제 방송하면서 바쁠 때는 이렇게 계절을 느낄 틈이 없잖아요. 이렇게 가을이 언제 모르게 확 지나가고 그러는데 평창동에 살면서는 계절을 이렇게 충분히 느끼는 것 같아요. 가을에도 단풍도 이렇게 바로 집 주변에서 아름답게 느낄 수 있고 차 한 잔을 마셔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또 푸른 하늘 보면서 또 새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맛있는 커피와 케이크 먹어가면서 단 하루라도 이렇게 가을을 느낄 수 있는 날이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거든요. 사실 요즘도 안 바쁜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의 첫 책이 조만간 출간되기도 하고 또 전시 도슨트도 하고 있고 또 미술 공부하느라고 전시도 많이 다니고 있고 또 주택 짓고 또 작은 또 문화공간 만드느라고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어떤 목표를 막 빨리 그 목표만 보고 달리면서 성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건 좀 순리대로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조금 방향만 잡아놓고 그걸 그냥 저에게 다가오는 모든 순간들을 그냥 즐기고 느끼고 그러려니 하면서 지내니까 오히려 일이 잘 풀려간다는 생각도 들고 마음의 스트레스로 작용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제 인생 산막을 이곳에서 보내면서 여러분께 이런 또 좋은 콘텐츠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로서는 큰 행복이네요. 지금 이 순간 저는 많은 행복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꿈나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책은 잠시향이라는 책인데 나태주 시인님 아시죠? 나태주 시인님과 한서영이라는 향기 작가가 함께 낸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냄새가 나요. 너무 좋은 향기가 나요. 이 책이 재밌는 게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불이래요. 이 향기 이불 덮고 자라고 이 작가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분위기가 좀 좋으니까 제가 시를 좀 읽으면서 여러분께도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비로소라는 시가 딱 열렸어요. 이거 읽어 드릴게요. 그는 내가 저를 사랑하는 줄 모르지 않는다. 내가 저를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줄 모르지 않는다. 내가 저를 두고 마음 아파하는 줄 모르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을 받아 무언가 되고 싶어 했을 때 그는 비로소 꽃이 된다. 꿈남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웃집 마시러 왔어요. 오늘 온 집은 이웃의 정원 디자이너 집인데요. 박소연 대표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연 대표님은 사실 오유경 TV 한번 출연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더 반갑습니다. 네, 그랬었는데 사실 우리 박소연 대표 얼굴이 조금 익숙한 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실 수도. 건축탐구 집에 네, 야, 한번 조회수가 나왔었어요. 얼마야? 안 찾아봤어. 엄청나게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제가 평창동에 이사 오기 전에도 네. 사실 그걸 먼저 봤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박소연 대표를 만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진짜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되고 그쵸. 이제 인연이. 친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전 축하해요. 코리아 가든쇼. 코리아 가든쇼 입상하셨다고. 네, 네.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박소연 대표님 정원 궁금하실 텐데 봄 정원 보시면 굉장히 기분도 좋아지실 것 같거든요. 네. 자, 어떤 나무와 어떤 꽃들이 있는지 같이 보시죠. 와, 이 정원 오랜만에 오네요. 네, 오랜만에 어. 오신 거죠. 뭐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근데 뭐랄까 피터 아웃 오프의 정원을 보는 것 피터 아웃 오프의 정원을 보는 것 전혀. 너무 그런 자연스럽죠. 말씀 하지 마시고. 너무 끝내주네요. 이 경치 자체가. 그렇죠. 어. 네, 뷰가 좋아서 이 집을 그러니까. 선택한 이유도 있고 네. 또 무엇보다 정원이 저희 집은 대문에서 건물을 통과해야만 정원에 들어올 수 있는 약간 그러니까요. 시크릿 가든 같은 느낌? 그게 저는 사실은 첫 번째로 좋았어요. 그 부분이.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정원하면은 잔디가 쫙 깔려 있고 뭔가 끝에 담을 돌아가는 나무들이 있으면서 좀 펼쳐지는 그런 정원을 생각하실 것 같고 80년대 스타일. 그런가? 그게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네. 그렇게 ABC? 하면은 계절의 변화를 좀 못 느끼잖아요. 상록.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절의 변화를 어. 느낄 수 있는 게 정원만이 가지는 매력이니까 그 그거를 좀 주고 싶어서 여기 처음에 그냥 흙밖에 없었어요. 흙이랑 자연스러운 경사가 있더라고요. 오. 원래 이제 물매도 잡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큰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 물매랑 저런 바위 그대로 두고 거기다가 이제 교감목들을 심으면서 밑에 초화도 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계절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원으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관리도 좀 덜 가는, 그러니까 손이 덜 가는 정원인 거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잔디보다는 손이 어. 덜 가고요. 이게 한 3년 지나고 올해 이제 5년 차인데 예. 한 작년부터 관리가 훨씬 수월했어요. 돌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게 되게 예술 작품 같이 뭔가 맞아요. 멋지네요. 이게 아틀리에 베이르 칸트 벨gium에 있는 그 예. 도자기예요. 이게 도자기라고요? 네네, 도자기로 구운 건데 여기 이제 돌보다 어떤 이렇게 오브제 같기도 하고 여기가 너무 플랫한 바닥만 있으니까 연결시키려고 이렇게 두 개 놔봤어요. 여기도 이렇게 화분은 일부러 이렇게 약간 좀 놔뒀어요. 화분이 이제 여기가 해가 제일 잘 들어요. 네. 해를 좋아하는 식물들, 블루베리 같은 거. 저희 매년 엄청 맛있게 따먹고 있어요. 이제 지금 저는 해가 잘 드는 곳이 있으면 블루베리 정말 강력히 추천합니다. 아니 근데 야 이거 뭐예요? 바위들도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이 원래 바위가? 있었는데 이제 뭐 저희가 치우고 이럴 수가 없어서 그냥 이 바위들은 원래 있던 거 그대로 두고 여기를 제가 길이 없었어요 일단 정원에. 그래서 정원에 길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화단이 나온 거죠. 이 바위는 무슨 금강산 전도에 나오는 바위 같나? 이거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활용을 잘하셨네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계단 약간 물 빠짐이 좋고 해가 좋은 자리니까 약간 여기다 암석 정원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한 몇 년에 걸쳐서 작업이 되겠죠. 하루 만에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정원은 어떤 초보자를 위한 팁보다는 그냥 전문가들이 이렇게 한다 이런 걸 아는 정원이어야 되겠다. 난 벌써 의욕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진달래인데. 진달래가 이렇게 이뻐요? 네, 수영이 이제 다관형으로 이쁜데 이게 진달래 수영 봄에 너무 제일 예쁘다. 먼저 펴가지고 너무 예뻤어요. 아니 진달래가 3월 우리 말에 진달래 그렇구나. 필 때 진달래 화전해 드시면 돼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기 지금 허브인가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심으려는데 아직 못 심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는 몇 개는 심고 몇 개는 못 심었는데 이게 솔정향풀이라고 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초아예요. 근데 어. 이렇게 연한 하늘빛으로 꽃도 피고 잎이 이제 가을에는 약간 다크 초콜릿 같은 너무 우아한 와인색 그것도 너무 예쁘고요. 어머 어머 이거 뭐예요? 어머 어머 어머. 뭐 먹는 네, 건가 이거? 이건 레드 커렌트인데 네. 너무 귀엽죠.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익어요. 근데 이게 너무 귀엽죠. 사랑스럽죠. 너무 이쁜데요. 네, 이거는 이제 분홍 말발돌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너무 예쁜 분홍 말발돌. 네, 말발돌이. 말발돌이. 네, 너무 예쁜 컬러의 색으로 이제 이제 꽃이 쭉 잔잔하게 펴요. 그렇군요. 네, 저기 물망초도 좀 보고 가시고. 색깔 너무 예쁘죠. 이게 그 물망초예요? 네. 나보기가 그 뭐지? 그거는 진달래고.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네, 나를 잊지 마세요. 이게 물망초구나. 색깔이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진짜. 이게 수선화. 네. 수선화 너무 예쁜데요? 이제 봄에는 구분 예쁘다. 종류 이렇게 어. 수선화들이 올라오고 진달래 피고 물망초도 피고요. 5월부터 메발톱의 계절이 오거든요. 메발톱도 참 예쁘죠. 이건 씨앗 발아도 잘 되고 파종에도 잘 자라고. 그래서 이제 길을 이렇게 내다 보니까 길에는 목적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길을 따라가다가 저기 담에서 끝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나는 부분에 온실을 지어서 이제 쉐드처럼 이제 주택에 왜 창고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런 창고용으로 쓰고 있는 온실을 지었어요. 길에는 목적지가 필요하다. 길이 있으면은 화단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자연스러운 정원을 만들려면은 직선의 길보다는 이렇게 좀 구불구불한 자연스러운 길을 만들고 또 여기는 이제 비가 오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집수정으로 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이제 건천처럼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이렇게 물이 흐르는. 네, 비가 많이 올 때는 여기 이제 물이 흐르도록. 물이 많이 흐르도록 이렇게 그래서 그쪽으로. 여기가 약간 경사가 있네 이 정원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 따라가면 이렇게 유리 정원으로 딱 오는. 이 정원이 몇 평이에요? 한 40평 조금 안 돼요. 한 30 몇 평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저 온실도 꽤 있고 그래서 크지 않아요. 근데 작아 보이진 않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나무가 네. 이렇게 엄청 큰 나무가 없이 맞아요. 일부러 크지 그렇게 말라고. 하시는 거죠. 네. 정원을 꾸밀 때 그래야 되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뭐 크지 않은 정원이고 여기 만약에 큰 뭐 8m 이상 크게 자라는 교목이 있으면은 네네. 한 3그루만 있어도 정원 끝날 수도 있죠. 그쵸.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저는 좀 제가 좀 키워보고 싶은 일단 나무들이 많았어요. 제가 한번 전정도 해보고 꽃도 보고 키워보고 싶은 나무들이 많아서 이제 나무도 처음부터 작은 거를 샀고 일부러. 네, 좀 작은 거를 샀고 단풍나무도 뭐 산단풍 같은 거 해가지고 좀 더디 자라는 작게 자라는 나무들로 네, 식재를 한 거예요. 사실 정원을 꾸밀 때 집에서 너무 크게 자라는 나무를 심었다가는 정말 한 집을 뭐 1, 2년 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나중에 단독주택 한 5년 지나면은 다 잘라야 돼요. 너무 네. 커져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맞아요. 생기는 걸 많이 봤는데 네.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작은 숲의 요정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요정? 들면서 요정? 들면서 짜자잔 아무튼 뭐 그런 느낌도 들면서 되게 사랑스러운 자연스러움이 그래요? 넘치네요. 네, 다행이네요. 음. 그래서 좀 사랑스러운 좀 또 초아들을 심어가지고 네. 겨울까지
겨울 전까지 11월, 12월까지 또 국화 종류가 좀 또 피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피고 겨울에는 또 수피가 예쁜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사계절 좀 아름다운 정원이었으면 좋겠다. 어느 정원이든 이 정원의 특징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편안하고 편안하고 저는 예. 뭔가 좀 자연 속에 있는 예, 느낌이고 예, 좀 편안하고 사계절 꽃이 피는데 겨울에는 물론 없지만 어, 사계절 좀 관상 포인트들이 있고 예, 관리가 좀 쉽고 그리고 뭐 하나가 뭉태기로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더 쉬운 거예요? 아니 쉽다 어렵다보다 음. 그냥 여기도 이제 서식처가 요 조그만 안에서도 좀 더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해가 좀 더 잘 드는 데가 있고 덜 드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심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와. 자리가 근데 없어가지고 그 여기에 도대체 수종이 몇 개나 들어간 건지 혹시 세 보셨어요? 100개는 넘죠. 그쵸. 100개는 무난하게 넘어. 한 180개 정도? 세상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네. 와,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그거를 약간 그 같은 성질, 좋아하는 성질. 네, 물, 그것도 수성, 그렇고 뭐 햇빛, 거기에도 컬러 이런 거 생각해서 컬러도. 식재는 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졌군요. 아, 박 대표님 정원 교육 너무 잘했어요. 근데 자신감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나 무슨 어떻게 자신감? 아니 이제 우리 집 지어가지고 아, 정원 꾸며놓으면은 정원. 지금 어떤 정원을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그 평창동 1번지라는 갤러리가 있고 네. 집이 주택이 있고, 네. 집 이렇게 두 개의 정원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생각하시는 정원 컨셉은 뭐예요? 저는 일단 거기를 세 개의 존으로 생각했어요. 그 게스트하우스가 또 있잖아요. 아, 그쵸, 그쵸. 일단 좀 자연스럽고 편안한 정원이었으면 좋겠고 네. 또 갤러리는 이제 건축 자체가 워낙 멋있는 건물이 들어가고 좀 웅장한 느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원도 같이 막 이렇게 웅장한 것보다는 조금 저 건물을 좀 받쳐주는 자연스럽게 예, 예. 이렇게 자연스러운 정원이 그냥 누구나 봐도 편안한 정원이잖아요. 예. 그렇게 좀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저는 그 대표님이 처음에 이제 정원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네. 파리에 까르띠에 뮤지엄을 갔더니 그게 그대로 구현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박소연 찾아봤어요. 대표님이 혹시 여기를 보고 얘기하셨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네, 그거는 네, 아니었고 네. 저는 사실 그 까르띠에 뮤지엄을 제일 좋아하고 그 앞에 정원 스타일을 못 제일 가봤어야지. 좋아하는데 네. 제가 이렇게 꿈꾸는 정원은 어떤 뮤지엄과 거세요? 꿈꾸는 정원이 지금 박소연 대표님 해놓은 정원 취향이 같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딱딱한 정원보다는 좀 네네. 자연스럽고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꽃들이 네, 좀 피면서 맞아요. 네. 예, 그렇게. 정원 그게 근데 정원인 관리는 것 같아요. 조금 쉬운. 네. 근데 정원은 사실 관리를 계속 해줘야 해줘야 돼요. 되죠. 정원은 예, 관리를 조금 덜하냐 더하냐 정도 차이지 약간씩은 이제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정원은 자연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관리 매일 아침마다 새벽부터 다들 잡초 뽑고 계세요. 평창동 분들이. 저도 그렇게 그렇게 되나요? 된다니까요. 아, 근데 여기서 이 유리창 밖으로 바라보는 바라보는- 정원의 뷰가 너무 좋네요. 숲속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예, 정원을 거니는 것도 물론 좋지만 네. 특히 주택이나 갤러리에는 안에서 사실 밖을 볼 일이 많거든요. 네. 그때의 뷰, 그때의 느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왼쪽 편 창을 통해서는 좀 나무가 훨씬 많아서 좀 많이 가리고 아. 여기는 조금 키 작은 나무들로 해서 여기는 조금 또 뚫리고 똑같으면 또 재미없잖아요. 모든 창마다 보이는 모습이 좀 다르게 아. 예, 느껴졌으면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다 의도가 있는 장면들이었군요. 근데 안에서 봤을 네. 때를 많이 생각을 하죠. 정원은. 예. 그렇군요. 꿈나무 여러분 오늘 정원 구경 잘하셨죠? 네, 이렇게 푸르름과 함께하고 있는 박소연 대표 집에 와봤습니다. 여러분도 자연과 함께 행복한 생활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꿈나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꿈나무 가족의 요청을 받고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만들어 본 영상입니다.
문화예술 마을인 평창동을 즐기는 다양한 코스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지난 영상에서 추천한 적 있는 이엔 갤러리를 중심으로 한 3시간 정도의 산책 코스 알려드릴게요. 평창동은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마을이죠. 마을버스 8003번은 평창동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라서 평창동 로데오 거리라고 불리는 올리브역 앞에서 출발해서 북한산에 가까운 높은 지역을 쭉 통과해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순환버스예요. 버스는 20분 간격으로 있고요. 버스를 타고 마을 구경을 하면서 이엔 갤러리까지 금세 올라갑니다. 이엔 갤러리에서부터는 도보로 내려오면서 다양한 갤러리에 들릴 수가 있어요. 산책하면서 갤러리 마실 다니는 게 저의 소소한 재미예요. 여기서 중요한 팁, 5월 중순이 넘어가니까 한낮 햇살이 따가워요. 햇살이 좀 순해지고 산에서 선선한 바람이 내려오는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산책하시면 좋습니다. 이엔 갤러리 오픈은 12시고요. 갤러리는 6시면 다들 문을 닫아요. 오늘은 갤러리 방문을 겸한 평창동 산책이니까 기왕이면 등산복은 노, 운동화, 선글라스 필수. 근데 사실 저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동네에 나갔다가 갤러리 들어갈 때가 왕왕 있어요. 이엔 갤러리에서는 전시 보고 멋진 북악산 스카이웨이 뷰 보면서 차 한잔 아마 1시간 금세 지날 거예요. 충분히 즐기셨으면 이제 산책을 시작해야죠. 이엔 갤러리 바로 건너편에 평창동에서 가장 공을 많이 들인 예술적인 대문을 가진 집이 있습니다. 대문까지 이렇게 멋진 조각을 해놓다니 집 안쪽은 대체 어떨까? 산책할 때마다 보면서 궁금했던 집이에요. 한옥 건물과 현대적인 건물이 언뜻 보이는데요. 글쎄 얼마 전에 한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서 이 집을 자세히 소개하더라고요. 어머 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집 구경 재밌게 했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 이엔 갤러리에서 걸어서 3분 정도 거리에도 가볼 만한 갤러리가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곳 갤러리 2라는 곳인데요. 신진 작가들을 정말 잘 발굴하는 눈 밝은 갤러리입니다. 미술계 인사들이 꼭 들르는 유력한 갤러리이기도 하죠. 만약 전시가 있다면 꼭 들어가서 보고 가세요. 갤러리 2를 지나 조금만 내려가면 이어령길을 만납니다. 2022년 타계하신 이어령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길에 이름이 붙었는데요. 한 700m 정도 됩니다. 이 길의 중간 부분에 영인문학관이 있어요. 이어령 선생뿐만 아니라 동시대 문인들의 육필 원고, 편지, 초상화, 서화, 애장품 등을 볼 수 있는 곳인데 이어령 선생의 숨결을 느끼면서 천천히 돌아보세요. 특히 작고 아름다운 정원 놓치지 마시고요. 이어령 문학관에 와서 이 뷰는 빼놓으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손꼽히는 갤러리이자 평창동의 대표 갤러리 가나 아트 센터예요. 여러분 평창동 오셨는데 여기 빼놓을 수 없죠. 들어가시죠. 1983년에 개관한 가나 아트센터에서는 1937년에 태어난 한국 추상미술 1세대 김봉태 작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어요. 특히 80을 넘긴 작가님이 신작 나르는 상자를 발표했는데 택배 상자가 모티브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많이 있을 텐데 얼만큼 어떻게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찾아보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작가님. 정말 대단하세요. 60여 년의 시간이 축적된 김봉태의 예술 여정 축적은 6월 16일까지 이어집니다. 가나 아트센터에 와서 놓치면 안 되는 포토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에 가면 시원한 뷰와 함께 멋진 조각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에 큰 족적을 남긴 문신 작가의 조각과 북한산 형제봉을 한 컷에 담기. 가나아트센터에서 길을 건너면 새로 단장한 OKMP 서울 갤러리가 있습니다. 아담하고 아기자기한데요. 주택을 개조한 공간이라 정원까지 덤으로 볼 수 있습니다. OKMP에서 하태임 작가의 개인전 열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살인 미술관인 토탈 미술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저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바로 제가 평창동에 집을 보러 다닐 때 이 자리에서 이 평창동의 모습을 보고 반해서 지금의 평창동 1번지가 탄생하게 됐거든요. 지금 우종택 작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유경 TV에서 인터뷰했으니까 아직 못 보신 꿈나무 가족들은 미리 보고 오세요. 감상의 즐거움을 더 크게 느끼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평창동의 매력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숨은 보석 같은 갤러리를 소개할게요. 이곳에 너무 아담하고 예쁘고 진짜 아름다운 건축물 그리고 작지만 예쁜 갤러리가 있습니다. 이곳은 행복이 가득한 집에서 출판한 더 홈에도 소개되었던 누크 갤러리예요. 저는 조정란 관장님의 높은 안목과 우아한 취향을 정말 담고 싶답니다. 주거 공간과 갤러리가 같이 있는 곳이에요. 마침 BTS 전현무 아나운서 때문에 유명해진 모시명태 주인공 최희주 작가와 금속봉의 류연희 작가의 2인전이 열리고 있어요. 서로 대비되는 물성의 조화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5월 25일까지 이어져요. 평창동 산책 어떠셨어요? 저녁 드시고 가실 분들 위해서 제가 고정 댓글에 식당 정보 올려놓을게요. 오늘 같은 콘텐츠 더 보고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꿈나무 여러분의 감성, 행복 충만한 멋진 산책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꿈나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창동 나들이 왔습니다. 오늘 하늘이 너무 좋아요. 오늘은요 정말 정원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가꾸고 있는 분의 집이에요. 저도
인스타를 통해서만 봤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 벽의 주인이시거든요. 이 나무 우거진 거 보세요. 예, 이 담벼락 밖으로 이렇게 초록 나무들이 이렇게 무성한 걸 보면 내부 정원도 엄청나게 무성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인스타로 볼 때는요, 이 집은 그냥 한국 정원 같지 않고 어떤 유럽의 파리의 교회 고즈넉한 곳에 귀부인이 사는 집의 정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궁금하시죠? 들어가 볼게요. 문 열려 있어. 와, 헉, 여러분, 와, 여기 입구가 완전 진짜 뭐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는 느낌 아니에요? 이 소나무하고 저기 감나무도 있나 봐요. 감이 열려 있는 것도 보이고. 와, 이 소나무 너무 멋있다. 어머. 야. 헉, 세상에, 요 감나무 봐요. 감나무 까치밥 먹고 있어요. 어머. 까치 식사 장면 처음 보네. 푹 파가지고 야무지게 먹네. 어머 세상에. 미안. 야. 어머, 선생님. 원생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만났군요. 너무 예뻐요. 그래요? 나 저 갑자기 비행기 어. 타고 네. 어디 저기 파리에 어. 근교로 여행 온 느낌인데요. 네, 정확히 맞추셨네요. 그죠? 제가 그 풍경을 좋아하니까. 야. 네. 너무 근사하다. 어머, 이 오렌지빛 이걸 네. 뭐라 그러지? 이게 컬러가 너무 너무 그쵸? 예뻐요. 화사하게 네네. 이 정원에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요. 원래 이게 짙은 색이었어요. 네. 근데 시간이 가면서 빛이 발해가지고 더 멋있는 색으로. 어머. 지금 해가 반사되니까 네. 이게 더 아름다운 거예요, 색깔이. 아니 저 청록색 네, 벽하고 네, 이 그렇죠. 주황빛 맞아요. 막 침이 싹 고이는 이 맞아요. 오렌지빛의 차양이 너무 이국적이고 네, 이 레이스 어쩔 거야. 그러게요. 어머. 레이스 좋아하세요? 여자가 레이스 안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까요? 세상에. 선생님 취향 정말 장난 아니세요. 이게 지금 가을 꽃들이네요. 가을 이게 꽃들이 참 사실은 피곤해요. 네, 사실은 그 여름 끝물, 네. 가을이 시작될 때 꽃들이 제일 이쁘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게 자연은 늘 우리를 예. 그죠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예. 그 지나가는 그 과정 시간마다 색깔이 점점 변하면서 이 자기 몫을 다 하더라고요. 보라도 남보라, 약간 붉은 보라, 보라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네요. 국화들도 이 작은 데이지들 컬러가 이렇게 아름답고 조화롭게 이 정원을 너무 아름답게 해준다. 어머, 이 색은 너무 가을빛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네, 좋다. 요 노란색이 있으니까 이게 예. 더 돋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색을. 그렇죠. 예술가신데요, 진짜. 지금 이제 제가 네. 이제 가을이라서 여름철에는 이렇게 꽃이 시들어 있으면 그걸 못 봐요. 네,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도. 네네. 근데 가을에는 그냥 그대로 제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얘들이 많이 바스러질 때까지 네. 일부러 뽑지 않고 그대로 두고 봅니다. 선생님 피트 아우돌프라고 네덜란드 사람인데 네네네. 제가 영국에 그분이 만든 정원을 갔다 왔거든요. 어머 그러셨구나.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선생님 네네네. 지금 바스라질 때까지 둔다는 거. 이게 그분 정원 특징이더라고요. 요거 그대로 가을 겨울에 두면서 그거를 겨울까지. 즐기는. 와,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뭐예요? 이거 너무 이거 이쁘지 않아요? 예쁘다. 나 여기에 반해가지고 이거 뭐예요? 반해가지고 네. 저는 이제 텀이 나면은 소능에 거기 막 그 꽃 농장에서 오는 꽃들이 있잖아요. 네, 서운은. 포트에 바로 그냥 당겨가지고. 네네. 근데 이걸 보고 제가 반한 거예요. 어머, 그래서 너무 제가 예쁘다. 어머 이거 진주 아니 이거 보석 같아요 정말. 진짜. 이런 어머. 진주가 있어 내가 막 이랬더니 수정. 아저씨가 자수정. 아 이거 진주예요 이름이. 이름이 진주래요, 진짜? 네. 너무 이쁘지 예뻐, 않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그래서 포트에 있는 걸 제가 세상에. 선생님 지금 이거 크리스마스 준비 벌써 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가을이 이렇게 살짝 넘어가면서 네. 크리스마스 오지 않았는데 네. 하다 보니까 컨셉이 그냥 크리스마스 컨셉이 돼버린 벌써 거예요. 크리스마스 느낌이 오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11월이니까 음. 크리스마스 준비하실 때 됐죠. 음. 와, 그래서 제가 그냥 기분이 좋아진다. 이게 네 이거 오늘 그냥 이걸 한번 해봤어요. 네. 이건 어디서 이런 거 어디서 사야 돼요? 이런 지금? 거? 네, 이런 거? 깜짝 놀랄 정도로. 진짜? 근데 이게 음. 딱 끝에만 나오고 안 나오는 거예요. 고트라고 있어요. 고트. 곧, 아, 거기 고터. 어떻게 나 고터. 선생님 시장 갈 때 한번 따라갈래요? 고트 3층에. 아, 진짜. 네, 다양하게. 웰컴 많아요. 투 마이 가든. 그럼 이런 것들 사러 맨날 이렇게 가끔 시간 날 한 번 때 가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네. 저도 많이 바쁘니까요. 네, 좀 그러시죠. 일들이. 어. 그래서 이렇게 뭐가 필요할까 살짝 메모를 해가요. 그래서 네. 가서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있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결코 비싸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있을 때는 저는 예쁜 줄 몰라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모아 놓으시니까 이 정원 안에서 너무 멋있게 어우러지는데요. 시간이 많이 됐죠. 이 과일들은 와 이거 너무 예쁘다. 너무 이거 호박 아니에요? 그렇죠. 호박 이거 우리 대부분 이거 약호박이라고 해서 약호박? 많이 삶아 먹잖아요. 아니 저는 이거 안에 씨 약간 빼고 파란색, 초록색 호박을 많이 초록도 봤어요. 있죠. 초록 이제 내년에 한번 농사해 보려고 저희가 초록은. 예. 근데 이게 빨간 것도 작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예쁘다. 아주 이뻐요. 이거보다 너무 이 작은 예쁘다. 것도 나오는데 그거는 이번에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가을 가을에 계절을 즐기려고 남편하고 경동시장 가가지고 경동시장에서 사왔어요. 네, 이거는. 그럼 이건 먹지 않으시고 이렇게 두기만 하세요? 네, 먹지 않고 아. 그냥 이것도 이건 뭐가? 감은 이제 우리 집 거고. 아, 감은 네. 이건 이건 망고는 망고, 애플 선생님이랑 먹으려고 하나 샀어요. 아, 이 비싼 여기 하나 있네. 여기. 세상에 이 과일 놓으신 것도 보통 이게 멋스러운 게 아니에요. 녹색 이렇게 하나 탁 또 받쳐 놓으시고 세상에 이것도 너무 네. 너무 근사하네. 네, 이 제가 집에. 좋아하는 거. 와, 선생님 진짜 손이 금손. 이 테이블 위도 너무 예쁜데요. 아니 이 테이블 자체를 보니까 누가 이거 버렸을 엄청 것 같아. 오래된. 누가 버렸을 너무 것 잘 같은 아실 것 수준인데 이 집엔 왜 이렇게 잘 어울려요? 이거요. 네. 이거 사실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아침 너무 추워가지고 네. 사실은 이거 테이블 크로스 해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근데 이 흰색이 와, 이 의자랑 같이 네, 어울려서 네. 또 너무 근사하고요. 어머. 얘는 이제 우리 예. 꽃 만지다가 꽃이 꺾어지면 네네. 제가 여기다가 이제 모아가지고 보고 있어요. 아, 선생님, 저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는 게 이 쟁반도 왜 이렇게 멋있어요? 그리고 오렌지 주스 같은 거 이거 안 마셔도 일부러 색깔 때문에 아니. 이렇게 놓으신 거예요? 아니 이제 손님 올 적에 아. 정말 이렇게 다양한 색 당근 주스를 넣어드리다가 오. 애플 주스, 뭐 오렌지 주스. 아. 왜냐면 요거를 제가 옛날에 좀 돈을 주고 구입했어요. 영국 건데. 그 예뻐요, 엄청 네, 예뻐요. 그쵸. 투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릇에다가. 그러니까 야, 아주 그 우리가 이거 약간 앤틱 같은 느낌. 여기 이제 같이 어우러지니까. 이거하고 자, 너무 예쁘다. 여자들 이거 그럼 저랑 같이 먹을 거예요, 선생님? 우린 먹으려고. 우린 마시고 먹으려고. 아, 너무 좋다. 어머 세상에. 이렇게 했고. 어떻게 저 진짜 외국 온 것 같아.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이 호박 시리즈. 네, 이게 좀 네. 개성하게 좀 이렇게 네, 네. 이게 매력이에요. 또 얘는. 네. 그 여기 이제 원래 예. 이거에 이 호박에 이거는 이제 누가 아, 제 아는 잠깐만요. 분이 제가 아는 분이 농사를 지었다고 저희 아니. 집에 방문하면서 이걸 가지고 오셨어요. 너무 이쁘잖아. 아니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너무 얘는? 잘생겼죠.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 제일 잘생긴 거 우리 집에 가지고 왔나 보다. 그래서 어머. 아니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같은 나무에서 자란 애들이 이렇게 그 달라요? 얘는 이제 가지고 온 거 받은 거고 이제 이거 참 이쁘지 않아요? 또 얘도 매끈하게. 매끈하니 무같이. 그러니까 좀. 이거 두 개 좀 나중에 하나 가지고 가서 진짜요, 선생님? 집에 그냥 어디다가 턱 하니 놔봐요. 어머. 음.
와, 이거 예쁘죠? 그쵸? 너무 잘생겼어요. 완벽한 형이야. 이야. 근데 이거를 또 이 노란 꽃하고 화병하고 이렇게 놓으시니까 이거 이제 이게 또 예술인데요? 조금 하고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제 여기 같이 이렇게 약간 이제 모든 빛 바른 것들 빛바랜. 끼리 빛 바른 끼리 아, 이렇게. 나 집에서 뭐 버리면 안 되겠다. 선생님. 아이 버릴 거 버려야 돼. 아니, 그래야 근데 이게 침이 널지 이게- 않지. 이게 저 같으면 진짜 엄청 버렸을 오래된-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엄청 여기 잘 오래됐어. 어울리냐고요. 엄청 오래됐어요. 그리고 선생님 여기 위에 이거 뭐라 그러더라? 이 차양도 이 파라솔 파라솔. 이 파라솔 이것도 보통 엔딩이 파라솔이 돼버렸어 아닌데 이거. 보통 네. 파라솔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양하게. 소리 이렇게 음. 살살 있어가지고 오래돼서 이제 옛날에 여왕님이 앉아 있으면은 뒤에서 시종들이 이게 이렇게 딱 들고 들고 있는. 있었을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소나무랑 예술이다. 선생님 이쪽 좀 보세요. 세상에 너무 아름다우세요. 나무들이 이렇게 받쳐주니까. 아니 옷도 그러고 보니까 앞치마하고 이 옷 여기 액세서리 다신 거는 제가 이런 걸 좀 좋아해요. 파리에서 벼룩시장에서 오래전에 구입한 제가 햇반을 좋아하거든요. 선생님 저도요. 그래요? 저도요. 진짜 저 옛날부터 좋아했어. 어머 제 드리햇번 옷씨 집안이잖아요. 혹시 별명은 제 혼자 주장하는데 지금 몇십 년대 주장하는데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아니 없는데 선생님은 닮았어. 감사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잘해요. 너무 예뻐요, 잘 선생님. 사용해요. 이거를. 아 저는 이거 진짜 정말 파리 근교에 어떤 작은 성, 예, 그런 성에 온 지금 기분이에요. 너무 예쁘다. 와, 힐링이에요, 힐링. 세상에. 소나무들이 참 좋죠. 아, 소나무 좋고요. 이런 것들도 너무 그 어디 가면 사랑스럽다. 네 이제 바람이 불면 이게 네. 찰랑찰랑 소리가 네. 이뻐요. 이거는 지금 얘가 약간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이게 보리수거든요. 아, 보리수예요, 얘가. 봄에 빨갛게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몰라. 그렇구나. 이거. 보리 네, 빨간색 빨간 그거. 거. 네, 네. 아. 너무 예뻐요. 선생님 이렇게 호박이 변신한 마차도 저기 있네. 신데렐라 탔던 마차. 어머. 그래 맞아 그 생각이 그죠, 나죠. 그죠. 맞아요. 전 진짜 감탄이 아하. 절로 나옵니다. 감탄이. 세상에. 이 주스도 그냥 놓으신 게 아니네. 그냥 여기 판도 이제, 막 너무 이쁘게 난도 있다. 난도 있고 이게 작은 이 버리는 게 없어. 이것도 이제 시들어 가는 거 보려고 세상에. 물 넣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또 막, 여기도. 이거 시들었네 하고 예. 일반적인 경우는 그죠. 초보들은 이거 버리거든. 근데 예술가들은 이대로 즐기거든요. 와, 이거 너무 멋있어. 이것도 누가 너무 그때 빨갛게 이렇게 된 거 사왔는데 네. 안 버리죠. 혹시 이거 너무 버릴까봐 멋있네. 혹시 버릴까봐 우리 어. 남편한테 그러죠. 근데 남편이 알아요. 아 그건 안 버려. 혹시 여보 버리지 마. 다른 사람한테 정언니를 절대 못 말시키시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 쓱 갖다 버려놓으면 어떡해. 그죠? 그런 일 있죠. 그죠, 처음에는. 그죠. 네. 이런 바구니 이게 가방처럼 이런 너무 거를 이쁘죠? 잘 활용하니까 너무 네. 좋네요. 이거 10,000원 줬어요. 진짜요? 네. 선생님, 너무 고터에서. 고터에서? 고터 가야 되겠다. 진짜 고터를 안 가서 그랬나 내가? 한번 고터를 한번 술래해봐요. 선생님 언제 한번 얼마나 같이 가면 시간 안 돼요? 한번 내고. 네네. 이렇게 초가 아니 초가 이 그 초 너무 예쁜 그런 거 있죠. 너무 이쁘죠. 선생님 그 너무 인스타에 올리셨잖아. 맞아요. 그거. 아우, 너무 그래. 예쁘더라. 아, 나 너무 귀여운 거야 얘들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얘들이. 아 보통 디자인이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것도 고토가 사셨어요? 네. 이거? 네. 아 이건 고토에서 산 거 아니에요. 그쵸, 또 있어요. 이거 너무 예뻐. 근데 이게 너무 컬러랑 너무 너무 예쁘고 예뻐, 혼자 너무 예뻐. 여기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예뻐. 어머 올 어머, 해보네 어머, 이렇게. 어머. 너무 세상에,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나뭇잎 하나도 지금 아까워 여기에. 너무 세상에 감정이 블루베리는 이렇게 커요. 블루베리 블루베리 너무 노을 되면 저희가 블루베리를 또 따먹어요. 여기 설마 이거 옥상에서. 키우신 거 이건 아니죠? 아니죠. 응. 야. 냉동에 넣어놓고 먹죠 그거는 아. 저희가. 이런 소품들도
선생님 너무 예뻐. 네. 오, 거기다가 너무 이제 예뻐요. 네. 뭐 좀 놓으려고 제가 그릇을 아. 내려놨어. 이게 세상에. 와. 가끔 감이 참 달달한 예쁜데요, 게. 선생님. 그죠? 감하고 음. 국화하고 음. 진짜 너무 야 정원 예술가시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구경만 하는데도 시간이 그냥 다. 계절마다 바뀌어요. 제가 세팅하는 그러니까요. 게. 제가 인스타로 사계절을 다 봤잖아요. 저는 그 겨울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네. 겨울에 그렇죠. 하얀 지난해 눈 엄청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지난 겨울에 그 하얀 정원도 너무 예쁘고 네. 봄, 여름, 가을 뭐 다 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음. 근데 다 그때 그때마다 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죠. 그리고 제가 그거를 놓칠 수가 없어가지고 어. 완전 무장을 하고서 나와서 사진을 찍죠. 아, 같이 나누려고. 같이 공유해야지. 그죠? 그러니까요. 정말 남편이 막 그냥 조심해야 되는데 나간다고. 추운데 나간다고 세상에. 네, 근데 그게 뿌듯해요. 이 정원이 이쪽에서 보는 장면도 너무 근사하네요. 네. 와, 근데 이거 가꾸시려면 하루에 몇 시간씩 투자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물을 많이 안 먹으니까 얘네들이 예. 그 여름이나 봄에는 엄청 물을 주고 남편 이제 정년 퇴임하고서 남편이 네 많이 도와주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새벽 시간을 이용하니까 새벽이요? 지금은 뭐 새벽에 손을 댈 일이 없고 네. 그러니까 여름에 조금 네, 아침 비가 안 오면. 새벽형이라 가지고 네. 여기 와가지고 한 2시간 후딱 가요. 2시간.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조금 게을러가지고 바빠가지고 뭐 잎사귀도 따주고 또 좀 분갈이 해줄 것도 있는데 얘들이 지금 그러고 그냥 있는 애들이 많아요. 선생님 눈에는 그런 게 보이겠지만 저희 눈에는 안 너무 보이시죠? 완벽하게 안 보이시죠? 완벽해 보여요. 와. 그러면 이 상에서 저도 정말 이 파리에 있는 그런 느낌, 파리 시골의 어떤 느낌을 가지면서 마카롱이 있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죠. 커피 내려놨어요. 신난다. 집에서 먹을 때는 이 기분을 몰랐는데요. 이게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지금 마카롱은 이렇게 먹어야 될 것 같아. 이 은쟁반 접시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니까 너무 예쁘게 먹게 되는데 이거 먹으려.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넣고.